독일의 한 보험회사의 조사에서 오클랜드가 2019년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들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자통신 회사들과 세계 지도자들이 테러리스트와 극단적 폭력주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올린 영상을 삭제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캔터베리 한 지역의 공동묘지에 동판이 도난당한 후 고철 매물로 나오면서 주민들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약 2억 달러의 대학 무상교육 예산 자금이 지원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곳에 쓰여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독일의 한 보험회사의 조사에서 오클랜드가 2019년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로 조사에 포함된 도시들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는 자전거를 타기 위한 날씨와 관련 기반 시설, 투자, 용도, 범죄, 그리고 안전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유트레히트시가 전반적으로 50% 이상의 평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으며 오클랜드는 7위를 차지하면서 멜버른과 베를린, 도쿄 등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TL 관계자는 외국의 다른 많은 도시들이 오클랜드시를 자전거 도로 환경의 성공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동호인협회 측은 지난 5년 동안 자전거 환경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외곽으로 자전거용 도로들이 이미 완성됐거나 진행 중이며 다음 계획은 시티센터와 웨스트게이트 그리고 파파쿠라를 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통신 회사들과 세계의 지도자들은 테러리스트들과 극단적 폭력주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올린 영상을 삭제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 파리에서 진행됐던 회의에서는 모든 통신기술 회사들과 16개 나라 대표들이 그리고 유럽연합이 제신다 아던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관한 협약에 참석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폭력적 내용이나 테러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들은 곧바로 삭제함은 물론 서로 긴밀한 연계 조치로 다른 SNS에서도 이를 막도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의 은행들과 ACC, 슈퍼펀드 등 27개 투자자들과 28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모든 미디어의 플랫폼들이 통제를 강화해 스트리밍과 배포를 방지하도록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협약에 대해서도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테러와 극단 폭력자들의 행위에 대해 전 세계적인 반감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 협약에 같이 할 상황은 아니라고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캔터베리 한 지역 공동묘지에 동판 40여 개가 도난당한 후 고철 매물로 나오면서 주민들은 놀라움을 표하면서 분노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경찰은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고철 처리 회사에 새겨진 글자들은 지우거나 긁어낸 자국이 있는 17개의 동판들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 RSA는 37개의 동판이 도난당했다고 밝히며 그 사람의 생년월일과 사망일 그리고 주요한 업적이나 아름다운 굵기들을 앗아간 저질 행동이라고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셀빈 지역 카운실의 브러튼 시장은 가족들과 함께 도난당한 동판을 다시 만들어 다음 주부터 설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약 2억 달러의 대학 무상교육 예산 자금이 지원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곳에 쓰여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그란트 로버트슨 재정부 장관은 우선 순위에서 급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억 달러의 예산 책정 금액들이 지난 예산 집행에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장관은 한 예로 대학 진학을 할 경우 무상교육 지원으로 마련한 예산 중 1억 9,700만 달러가 남아 교육부의 크리스 히킨스 장관이 직업기술 교육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의 대학교육 담당 의원은 대학 무상교육 정책은 이미 초기부터 실패작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이 노동당 정부가 교사들의 단체 파업 등과 같이 교육에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할당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을 인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각지의 분쟁과 재난 지역에서 봉사해온 뉴질랜드의 한 간호사가 국제 적십자사가 수여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메달을 받습니다. 주인공은 1985년 정식 간호사가 된 후 지난 2004년부터 뉴질랜드 적십자 소속 간호사로 일해온 펠리시티 게이프스입니다. 그녀는 국제 적십자사에 소속된 이후 적십자 평화 유지 임무에 동참해 지금까지 보스니아를 비롯해 티모르, 소말리아, 남수단, 미얀마 등 여러 지역에 파견됐습니다. 게이프스는 이들 무력 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의 취약한 보건 향상을 위해 일선 의료 현장은 물론 의료교육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 골고루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게이프스는 뉴스를 듣고 놀랐다며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고 겸손해했습니다. 104년의 역사를 가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메달은 정치적인 분쟁지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곳에서 헌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간호사 최고의 영예입니다. 올해는 모두 19개 나라 출신의 간호사 29명이 이 메달에 수여되는데 뉴질랜드 간호사로서는 게이프스가 32번째 수상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여성은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1,200만 달러가 입금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많은 돈이 입금되어 고생한 이유는 자신과 관련 없는 일로 계좌가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사바나 타이히아 씨는 ANZ 은행을 방문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은행 측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조사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은행 계좌 동결과 함께 조사를 받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바나 씨는 다른 누군가의 실수로 자신이 고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계좌가 조사되는 동안 자신의 계좌에 든 돈을 찾을 수 없어 필요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RD 책임자는 어떤 연유로 IRD에서 고액의 돈이 사바나 씨 계좌로 입금됐는지 조사 중이며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공격 때 생방송으로 테러 현장이 중계된 이후 원스트라이크 정책을 적용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제품관리 담당 가이로젠 부사장은 뉴질랜드의 끔찍한 테러리스트 공격 이후 페이스북 서비스가 해가 되거나 증오를 환산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이로젠 부사장은 지난 15일부터 페이스북에서 특정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 사용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신다 아던 총리는 첨단 기술자 및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파리에서 크라이스트처치 협약을 열어 극도의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영상 및 비디오 분석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75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정책은 테러 단체의 주장 등의 링크를 공유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차단합니다. 로젠 부사장은 이러한 편집본을 막기 위해 비디오 및 오디오 매칭 기술을 포함한 여러 기술을 도입하고자 노력했지만 이 기술이 향후 연구에 투자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열흘째 소식이 묘연했던 청소년을 찾으려 소셜미디어에 해당 내용을 올리자마자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15일 수요일 오후 3시경에 웰링턴 지역 경찰은 자체 페이스북에 제이미 브래드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소년은 지난 5월 5일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주변에 목격된 후 경찰의 당일 페이스북에 올릴 때까지 10일 동안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소년이 허트밸리와 웰링턴 지역에 자주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만약 소재지를 알거나 목격했다면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당부했습니다. SNS를 통해 관련 소식이 나간 지 단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경찰은 다시 자체 페이스북에 소년을 찾았다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서 SNS 내용을 공유해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크라이스트 처치 주유소에 복면을 하고 산탄총을 든 남성이 진입했습니다. 사건은 크라이스트 처치의 페리로드와 하그 스트리트 모퉁이에 있는 모빌 주유소에서 오후 9시경에 발생했습니다. 복면 무장 강도는 주유소에서 산탄총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유소를 턴 남성은 이후 하그 스트리트에서 북쪽으로 달려서 도망간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주유소에 침입한 남성은 진한 파란색 후디와 검은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또한 손목 주위에 주황색 밴드가 있는 각기 검은색과 파란색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나 수사를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파일 번호 190-515-4411을 인용해 03-363-7400으로 전화하도록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0800-555-111 전화로 이용해도 됩니다. 강아지들의 꼬리를 관습적으로 잘랐던 한 여성이 유죄 선고와 함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13일 월요일 와이히 지방법원에서는 이곳 출신의 한 여성이 로트와일러 견종의 강아지 8마리의 꼬리를 미국에서 수입한 꼬리 절단용 밴드를 이용해 절단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5일에 이 여성이 강아지들을 팔고자 사진을 트레이드미에 올렸다가 신고를 받은 동물학대방지협회 SPCA가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여성은 생후 이틀이 지난 강아지들의 꼬리를 진통제도 먹이지 않은 채 절단했는데 조사 결과 그녀는 법규를 모른 채 단순히 로트와일러의 꼬리를 자르는 관습에 따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수의사나 수의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치료 등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행위는 작년 10월부터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여성은 법이 개정된 후 이 같은 행위로는 처음 기소됐으며 판사는 유죄 판결과 함께 $500의 벌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 $250를 내도록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뉴스오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KBS,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0원 4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8원 2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2원 6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전에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